사업하는 사람은 안 돼. 장남 안 돼. 땀은 그 얌체상 있지? 안 돼. 그 누담하는 사람 안 돼. 너 그냥 있어. 엄마가 찾아올 테니까. 엄마 왜 그래? 너 왜 그래? 내가 왜? 왜? 오늘의 주제는 엄마가 딸의 결혼을 망치는 순간들. 뭐라고? 내가 도움이 되면 됐지. 한간에 제가 모태솔로였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썸네일이 잘못 찍혀서 가게 됐던 걷잡을 수 없어서 어떤 사태였고요. 저는 모태솔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년 15세 때 그 저희 동네 그 인기남과 첫 번째 연애를 하게 됩니다. 잘 살고 계시죠? 제가 딱 느꼈던 건 저희 엄마가 제가 첫 연애를 하게 되는 걸 눈치챈 순간 굉장히 불안에 떠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됐어요. 엄마의 그 눈에서 그 보았던 그 불안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첫 연애는 엄마에게 굉장히 환영받는 액션은 아니었고 또 내가 만나는 오빠는 엄마에게 너무너무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연애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됐던 엄마에게서 계속해서 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참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 연애를 접기로 합니다. 이 불안을 견디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그 후로 9년 동안 저는 연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못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몽땅 관두기로 했고 그때부터 굉장히 편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엄마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저를 자극할 일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보면은 저희 엄마는 굉장히 차분하고 그 수다스럽지도 않고 정적인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는 남자들에 대해서 무난한 행동을 잘 하지 못하셨어요. 처음 본 제 남자친구를 갑자기 사위처럼 막 대하면서 갑자기 막 중국 음식을 막 시켜요. 한 상을 차려가지고 그 사람이 막 체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또 제가 누구를 만나면 그래 뭐 잘 만나 뭐 어디서 만나 그런데 너무 그 사람이 궁금하니까 몰래 와서 보다가 저한테 들킨다거나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가 그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고등학교였는데 절대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제가 대학에 가서는 반드시 10시 이전에 집에 귀가했어야만 했어요. 이유는 다 하나인데 남자를 함부로 만나면 안 되죠. 그 전에 다 만났는데. 저는 그 시간을 다 피해서 독서실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나고 잘 만났는데 제가 이제 커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또 저희 엄마하고의 관계를 제가 돌아보고 이 나이가 되어 보았을 때 참 정리를 해보건데 근데 저희 엄마가 경험했던 남자들은 그렇게 안정적인 남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 딸의 연애는 너무나도 위험한 베팅이었던 거예요. 딸의 안전과 인생을 담보로 하는 너무나도 두려운 전선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인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이제 의식무의식적으로 느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아버지와 이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좁았어요.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남자들의 존재는 저한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 번도 가지 못한 땅 어떤 부족이 사는데 그 부족에게 1000년 정도 내려오고 있는 어떤 유물 같은 창인지 방패인지 알 수 없는 흉물인지 보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대상이 어떤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성인 남녀가 사랑을 하고 또 실패를 하고 때로는 관계가 정리되고 어려웠을 때 이 관계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왜 이 관계가 중간에 끝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정리하지 못하면 상대편은 다 나쁜 놈 적군 이러면 정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엄마도 또 남자들을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엄마들의 세대에는 이런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우리 딸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똑똑해져요. 끌릴 때 나오는 행동, 싫어할 때 나오는 행동, 헤어질 땐 이렇게 하세요. 막 지식들이 넘쳐나죠. 근데 우리 엄마 세대는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절대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딱 자기의 개인사가 실패했을 때 남자들을 딱 적으로 몰고 남자들은 믿지 마. 오류에 이제 빠지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심리현상으로 외집단 동질성 가설이라고 해요. 우리 쪽, 우리 편은 다 옳아, 잘해, 맞아. 대신에 너네 편은 다 틀렸어. 너네 나빠. 딱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남자의 세계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때 이런 심리현상에 빠지면서 딸들에게 남자들이라는 집단을 소개할 때 조심해. 별로야. 안 좋아.
텔레비 보면서도 저봐 바람 안 피는 남자가 있는 줄 알아? 거봐 남자들은 다 기쁜 것들 앞에서 넘어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오리로 심어주는 거야. 그다음에 또 반대로 외집단 동질성 가설에 빠진 아빠가 있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 여자들 너무 피곤해. 이러니까 남자들이 바깥으로 도는 거야. 박빙이 벌어지죠. 엄마들이 경험했던 남성에 대한 경험이 아주 긍정적이지 않았을 때 엄마들이 남자들에게 가진 신념이 딸들에게 그대로 다운로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엄마들은 이런 신념들을 잘 전수해요. 막 방바닥을 닦으면서 콩나물을 막 다듬으면서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하는 사람은 안 돼. 장남 안 돼. 너 관상은 과학이란 말 알아? 어? 너 입 콕 담은 그 얌체상 있지? 안 돼. 그 누나많은 사람 안 돼. 듣다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은 아주 익숙한 프로필이죠. 아빠. 그래서 엄마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엄마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엄마들은 딸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잘 분리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실패한 지점에서 내 딸이 비슷하게 실패할까 봐 엄마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엄마들은 이러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 딸이 남자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했던 고생을 내 딸만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딸에게 남자가 나타나게 되는 순간 많은 엄마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여성으로서 받았던 상처가 딸의 남자를 통해서 노출되고 자극이 되면서 엄마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분열적인 상태가 되고 딸의 문제를 내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엄마들이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하게 되죠. 이런 불안함 때문에 너무나 사랑이 큰 나머지 엄마들은 자꾸 방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방해하는 게 또 엄마의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굉장히 그 딸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때로 엄마도 이런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죠.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나랑 똑같이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들이 아주 그 잘못되게 딸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엄마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착을 형성했던 딸들은 엄마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사랑해 왔는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거나 밀어내거나 엄마의 의견을 거절하는데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너무나 무거운 사람들은 저처럼 아이의 연애를 접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딸들의 남자 선택은 굉장히 주체적이기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원가정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강한 장녀, 가장인 장녀의 경우에는 내가 남자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엄마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아빠, 엄마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사랑을 하는 게 맞는가,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의식무의식적인 강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많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딸들은 엄마의 남성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의 말은 진실이 다는 아니에요. 엄마는 진실도 말하고 진실이 아닌 것도 진실처럼 말합니다. 저도 엄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남성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평소에 말하는 남성관이 그게 현실적인가? 합리적인가? 나에게 맞는 건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질문들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빠가 가진 단점은 뭐야? 그건 아빠만의 문제야? 아니면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문제 중에 하나야? 엄마 혹시 아빠 말고 연애했을 때 진짜 상처받았던 연애 있었어? 그러면 그 남자하고의 그 나쁜 만남은 어떤 식으로 엄마는 정리했어?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할 거예요. 엄마가 남자는 뭐뭐뭐뭐 남자는 뭐 인생의 동반자일 수도 있고 남자는 나빠 이럴 수도 있고 남자는 조심해야 할 것일 수도 있고 남자는 아빠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말해주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엄마를 위한 것인가? 딸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더 주체적으로 나의 남자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엄마랑 여러분 그 얘기할 기회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미 나는 결혼을 했다 하는 분들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내 남편을 평가하는 엄마의 시선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관이 왜곡된 엄마는 사위를 대하는 시선이나 감정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사위를 그냥 딸의 인격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딸을 힘들게 하는 파렴치한이나 나쁜 놈으로 생각한다거나 사위를 내 딸의 인생을 구원해준 구세주처럼 생각해서 아주
아주 양극단의 행동들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사위가 내 딸을 고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은 그냥 사위가 잠깐 이렇게 누워서 쉬는 거거든요. 일주일 내내 야근하다가 잠깐 누워서 쉬면 그걸 보면서 확 뭐라 그러냐면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내가 그냥 처음 볼 때부터 그냥 게을러 터진 줄 알았어요.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그냥 아휴 세상에 그냥 내 새끼만 그러면 딸이요 엄마가 그런 말 안 하면 아니 어제까지 야근을 했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야. 또 반대로 자기 딸을 깎아내리면서 내 딸 따위와 결혼을 해준 구세주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위를 무슨 임금님 대접하듯이 팍 옥도밀세 내가 가시마저 바삭하게 튀겼네. 김서방. 그럼 아빠가 우리 집에 옥돔이 있었어? 당신은 그 앞에 동태전을 드세요. 과연 그게 그 딸을 위한 일입니까? 사위가 그렇게 구세주나 임금이 되는 거 딸에게 결국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남자 문제에 관해서는 엄마와 충돌을 가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의 충돌을 절대로 두려워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엄마와 계속 부딪혀야 되고 충돌해야 되는 이유는 엄마들은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사이토 다마키 박사는 엄마와 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의 왜곡된 남성관이 딸에게 계속 전수되고 이러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결국에 모녀가 가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 문제들의 공통점은 다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딸을 지배하려는 어머니가 모든 패턴의 어떤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걱정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딸에게 개입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이게 굉장히 지배적인 태도가 되고 딸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엄마들은요 딸이 여자가 되고 인간으로서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엄마들이 자기가 상처가 많을 경우에 심리 저변에 이럴 수 있어요. 위험한 여자로 살지 말고 그냥 안전한 딸로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도 여자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딸도 딸이었지만 또 여자로 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서로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엄마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딸을 대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딸의 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딱 첫 번째 노출. 처음으로 연인을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들켰을 때 그 마음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처음으로 엄마한테 그 마음을 들킨 순간 어땠어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 약간 수치스럽기도 하고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리액션 해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돼요. 일단 아주 긍정적으로 딱 리액션 해줘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와우, 사랑을 시작하다니. 이제 다 컸네. 이런 거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청심환을 드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드시던 떨리는 왼손도 오른손이 잡으시던 이거는 그 다음 일이고 부모로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 가장 좋은 리액션은 너가 이제 이성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구나. 그것은 굉장히 축복받을 만한 일이야. 너를 응원할 거야. 짝짝짝. 이게 엄마로서 해줘야 되는 일이죠. 근데 첫 번째 엄마가 할 말을 잃거나 너 지난달에 몇 등 했는데 라거나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하면은 딸이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엄마들 중에서 상처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 이런 우려점들을 많이 나타내세요. 딸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같은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 팔자 딸 팔자 된다는 그 말이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제 딸이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바래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심리적으로 엄마 팔자가 딸 팔자가 되는 메커니즘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엄마가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딸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람은 불행한 게 싫지만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행하지만 익숙한 것으로 자꾸 끌려가게 되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딸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좋은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불행에 더 익숙해지는 경우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딸을 계속해서 상처로 울고 잡고 남자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너는 좋은 사랑을 하기엔 굉장히 희박해. 이런 메시지를 줄수록 딸들은 진짜 좋은 출발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산다고 너도 이렇게 살 거라는 생각 하지도 마.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너랑 나는 달라. 이런 메시지를 줘야 딸이 그 메시지 속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딸에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만큼 엄마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딸들은 많이 배우면서 관계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또 우리 엄마의 세대와는 또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사시는 것이고 딸이 여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나의 불행이 딸의 불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엄마가 남자 관계에 있어서 불행한 것을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나는 엄마와는 다른 존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본인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시겠지만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딸의 결혼과 딸의 사랑을 망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만 처먹어 이년아 살쪄. 이 나이에 니들 키우고 니들 새끼까지 키우는 엄마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자식이 상전이고 맨수라더니. 수능만 끝나면 바로 쌍꺼풀을 하자고. 너 그 눈으로 평생 살 거야? 엄마, 민준이 토요일날 가도 돼? 요것이? 당신도 보고만 있지 말고 얘기 좀 해봐. 모녀는 왜 복잡해졌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네, 이번 시간에는요, 부부의 세계보다 스펙타클한 모녀의 세계. 보통 부부의 세계, 고부 갈등, 이런 거 굉장히 골치 아프다. 잘 알고 계시지만, 모녀의 세계. 그게 그렇게 골치 아픈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한 관계가 모녀의 세계고요. 모녀의 세계는 거의 20년 정도 엉켜있는 실타래 같은 관계라고 보고요. 많은 모녀들이 서로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막말을 하는 거라든지, 너무나 개인사에 깊이 관여하는 거라든지, 통제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엄마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지만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관계를 모녀 세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어떠한 좌표에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서로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어떤 갈등인지 잘 규정하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나하고 엄마의 관계는 괜찮을까? 우리의 모녀의 세계는 어디쯤에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이 딸을 사랑해가는 방식은 헌신적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딸들이 또 젖어들기도 하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훨씬 더 깊어지는 어떤 양상들을 나타나게 되고 절대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스미고 그러나 결국엔 이것이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관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하고 딸의 관계는 얼마나 이렇게 잘 밀착되어 있냐면 엄마들은 딸의 외모 가지고도 편안하게 간섭하시면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딸이 고등학생이다. 이러면 이제 밥 먹다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수능만 끝나면 바로 쌍꺼풀을 하자고. 나 쌍꺼풀 안 할 건데? 나 내 눈 좋은데? 뭐가 좋아 그게? 너 그 눈으로 평생 살 거야? 왜 싫어? 아파. 수술 무서워. 무섭게 뭐가 무서워? 주사바늘 따끔하고 잠깐 눈 감았다 뜨면 눈이 2배가 돼 있는데. 또 엄마들이 옷에 대해서도 얼마나 개입해요. 너는 나랑 다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너는 왜 자꾸 치마를 입어? 요즘엔 다 자기 있는 대로 입어. 그 사람들이 너야? 엄마 말 들어 글쎄. 나중에 대학 가면 레이저로 종아리를 이렇게 좀 줄여줄 테니까 하여튼 그때까지 절대 치마를 입지 마. 그리고 제 친구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엄마가 하는 말이 있대요. 얼굴이 더 커졌어. 못 먹고 잤어. 더 커졌어. 막 이런 거를 어떤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하고 놀 거예요? 안 놀죠. 엄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너무 아무렇지 막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여자들은요. 시어머니가 이거 비밀번호 띡띡띡띡 해서 눌러오는 것도 스트레스지만요. 친정엄마가 띡띡띡띡 눌러오는 거 이것도 진짜 못 말리는 일이에요. 막 들어와요. 와가지고 갑자기 막 청국장을 막 10리터를 막 냄새가 와. 거의 막 원조집이야. 집이 막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우리 집이 청국장 50년
막 이런 집이 돼 있어요. 막 이불 다 널어놨는데 막 안방문 옷장 다 열고 엄마가 막 청국장을 막 우리 집을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엄마 뭐해? 야, 내가 오늘 아침 프로를 봤는데 청국장만한 게 없단다 여자한테. 너 내가 먹이려고 내가 아침부터 경동시장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 거야. 먹어. 그래서 어떻게 확 또 먹죠. 그리고 엄마 가면서 뭐라 그래요? 냉동실에다가 또 넣어놨어. 엄마가 다음에 올 때까지 싹 다 먹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엄마가 와서 또 끓여놓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이게 무엇인지 몰랐던 일상의 지점들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게 돼요.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엄마 딸이라도 이건 진짜 엄마 좀 심한 것 같아. 아주 보기에 겨워가지고 아주 그냥. 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얘기하냐. 나니까 너한테 약이 되는 얘기를 엄마가 하는데 아주 그냥. 결국에 간섭과 애정의 그 모호한 경계 지점이 모녀 사이에서의 스트레스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강한 관계의 기본적인 것들은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어떻게 딸에 대해서 개념을 탑재하게 되냐면 딸은 타인이 아닌 거예요. 나의 분신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는지조차 못 느끼면서 제2의 나인 것처럼 정서적으로 붙어있는 샴 쌍둥이처럼 딸을 대하고 심리적으로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기보다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 딸, 아들 4인 가족이 만둣국을 막 끓여 먹기로 했는데 막상 딱 만두를 여니까 만두가 모자라. 그럼 보통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일단 오빠랑 아빠 끓여주고 너랑 나는 이따 먹자. 딸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죠. 근데 엄마들이 딸을 이렇게 나랑 생각이 같을 것이다. 나와 뜻을 같이 할 것이다. 태초부터 느끼게 되는 어떤 당연함들은 딸과 자기는 여자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것에서 생각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의식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나보다 이 딸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더 나아가서 딸, 너 자신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우리는 서로 같아. 자신의 일부로 딸을 여기게 되고 굉장히 위험한 경계선까지 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엄마는 굉장히 딸을 사랑하지만 딸하고 관계는 어려워지고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는 없게 되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다른 관계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딸을 탁 이렇게 올가매고 있을 때 이 엄마는 딸이 결혼을 해도 잘 놓아주지 않고 딸의 가정까지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이 친정 엄마가 결혼한 딸을 보내지 못하면서 또 사회에게도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모녀 스트레스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딸이 행복하기 바라기 때문에 더 딸의 결혼 생활에 관여하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내 딸은 좀 누렸으면 좋겠고 내 딸만은 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대리만족을 이제 가지시면 살기 원하시지만 이게 정말로 독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할 때는 결과가 참 달라요. 아, 엄마가 나를 놓지 못하는 심리, 또 맞물려서 내가 엄마를 놓지 못하는 심리가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왜 엄마는 결혼해서도 이렇게 유독 딸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집착하시게 되냐면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만하기 때문이에요. 딸에게 개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만만하죠. 이미 고부 갈등에 대한 데이터 값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며느리는 만만하지 않다. 며느리하고 관계를 잘못 맺으면 결국 우리 아들에게도 불똥이 튄다. 엄마들끼리도 그런 정보를 주죠. 아들네 집에 그렇게 함부로 가지 마. 그렇게 막 전화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마. 걔네 둘이만 잘 살아주면 고맙지. 요즘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근처도 가지 마. 김치를 갖다 줬어? 왜 그랬어? 경비실에 놓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짓는다는 얘기 못 들었어? 막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죠. 근데 딸은 그렇지가 않아. 사위는 뭐 어렵긴 하지만 며느리하고는 또 약간 결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딸의 집은 내 영역이다. 더 쉽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혼자 가해자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거 나만 당한 거야? 절대로 아니죠. 사회가 엄마들에게 굉장히 딸을 권했죠. 동네에서 또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예쁜 가디건을 하나 입고 왔어요. 너무 예쁘다 색깔.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꼭 내가 대답하기도 전화해주잖아요. 딸이 보냈대. 꼭 거기서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러니까 딸이 있어야 돼. 아들들은 이런 거 하나 고를 줄을 모르잖아. 아들 다 소용없어. 다 남의 남자야. 늙잖아. 딸 없는 여자가 제일 불쌍하다. 여성 개인의 삶을 위해선 딸이 필요하다. 사회가 여성에게 그 딸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가끔씩 친구와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서로를 잘 공감해주고 이런 거는 좋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엄마로서의 자리, 딸이 딸로서의 자리를 비틀었을 때 안 좋은 그 중간 지대를 일컬을 때 가장 아름다운 용어로 그거를 친구 같은 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딸은 자식이고 친구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
있지만 친구 같은 딸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이런 심리를 형성하는 동안에 딸들도 비슷한 심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딸들은 태어나서부터 엄마에게 일단 의존하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들은 자기가 얼마나 엄마에게 의존되어 있는지조차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어린 시절에는 더욱더 그렇죠. 딸이 엄마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한다는 건 나이가 든다고 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딸이 워킹맘이라고 한다면 육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증폭되는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이 와중에 남편은 궤도 밖으로 나가 떨어지게 된 일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알아요. 그 친정 엄마의 도움 없이 두 부부가 주체적으로 육아를 하고 꾸려간다는 게 얼마나 벅차고 어려운지 정말 알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일주일에 4번 오셨어요. 오후 3시부터 9시. 나머지 시간은 저희 남편하고 제가 테트리스처럼 시간표를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테트리스 한 칸이 비면 그렇게 살벌합니다. 내가 수요일 오후 4시에 얘기했을 텐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서로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친정엄마의 육아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꾸린 가정을 주체적으로 잘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쉽죠. 하지만 육아 조력을 받는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운더리 없이 무한정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24시간 콜센터처럼 거의 가사 도우미처럼 엄마를 사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엄마의 개입이 결혼 생활 자체로 이어지겠죠. 모든 가정은 가족의 정서의 중심이 딱 양 부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친정 엄마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게 되면은 고부 갈등이 개입했을 때 균열이 틀어지는 것처럼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친정 엄마 세대는요, 희생하면서 가족을 잘 건사하는 게 당연한 어떤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딸을 결혼하고 나서도 자신의 삶과 딸의 가정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의 포지션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들이 결국에는 모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관계에 굉장히 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와서 애를 봐주고 우리 집에 와서 살림을 좀 대신해주고 냉장고 정리해주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해주는 것보다 엄마가 와서 해주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엄마의 인생이 이제 살아오신 날보다 살아가실 날이 더 적게 남으셨을 거 아니에요? 엄마의 남은 인생을 생각했을 때 그게 최선이에요. 엄마의 인생에서 그게 지금 베스트의 삶을 엄마가 살고 있는 겁니까? 그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딸들이 엄마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엄마를 소비하는 건 뭘까요? 엄마를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의 시간, 엄마의 체력, 엄마의 도가니, 엄마의 정서, 엄마의 인생에 남은 시간을 내가 쓰는 거죠. 도움을 받는 차원은 현실적으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도움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엄마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소비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엄마의 경계선을 어떻게 지키고 이기적으로 굴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일단 육아 부탁도 정중하게 하셔야죠. 이 세상에 다 이런 게 어딨어요. 정중하게, 그리고 거리감 있게 하셔야죠. 엄마, 내가 오늘 제가 8시까지 꼭 갈게요. 이러면 꼭 시간을 지켜주세요. 가고 있어 9시 15분 다 왔어. 근데 11시 15분 엄마 잘 것 같아서 안 갔지 이러고선 그 다음날 이러면 이제 진짜 이건 아닌 거예요. 엄마가 가사 도우미도 아니죠. 본인 집은 본인과 본인의 남편이 치우세요. 여러분이 멈추셔야지 엄마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과기능을 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의 도움도 많이 필요해요. 엄마하고 딸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으면 탁 쳐주세요. 니네 자식은 니네가 봐라. 나는 엄마랑 철쭉 꺾으러 갈 거다. 너네 이러면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일을 만드는 수가 있어. 정도껏 하자. 이렇게 딱 막아주셔야 돼요. 이게 딸도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우리 엄마들, 인생을 찾으세요. 딸들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여성이자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좋은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잖아요. 자기 이름조차 불려 본 적이 40년 전, 30년 전 자기 이름 불러도 안 돌아보는 엄마 되게 많아요. 누구 엄마 이름 돌아보죠. 자기 인생 그렇게 접고 오래 살아오셨죠. 엄마들은 딸보다 이제 자기의 도가니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가니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딸, 엄마는 우리 딸 때문에 살아. 이런 말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왜 딸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몫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따님들은 엄마한테 정말 한 번쯤 진짜 고맙단 말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돼야 또 엄마도 독립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빠가 안 계시다면 엄마의 연애를 말리지 마세요. 엄마의 연애를 그렇게 뜯어말리는 딸들이 있어요. 엄마 이제 와서, 이제가 뭐 어떤 때인데요. 엄마 나를 이제야 자유가 왔는데 엄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내 옆에 있어. 여러분 옆에서 냉장고 정리밖에 더 하고 계세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엄마 연애 말리지 마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엄마들도 굉장히 많은 서운함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성인이죠. 그 서운함은 결국엔 엄마의 몫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에서 서로의 독립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영국의 문학협회가요. 전 세계 102개국 비영어권 국가의 국민들 4만 명을 대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1위를 차지한 단어가 바로 mother였습니다. 예, 엄마였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이 엄마라는 단어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독립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